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밤 뉴스입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늘 많이 구독을 눌러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 내일까지 60만 구독자를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구독자 한두 명씩만 여러분들께서 소개해 주시면 제가 이제 금방 하루만이라도 60만이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성원 덕분에 지금 현재 5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말까지 60만이 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미국 대선 그야말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1일, 2일, 내일이 1일이잖아요. 물론 미국 시간으로는 하루 늦지만 그래서 사실상 D-3 현재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일단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내외의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일단 바이든이 우세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핵심은 스윙 스테이트에서 과연 트럼프가 어느 정도 역전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이 공화당 지지자들이 지금 굉장히 결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숨어있던 샤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반적인 지금 흐름으로 보면 우선 미국의 주류 언론들, 워싱턴 포스트, MIT, 더군다나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까지 지금 공개적으로 바이든을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큰 흐름으로 보면 바이든이 일단 스윙 스테이트를 포함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단 승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까지 바이든의 우세, 바이든 당선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상세한 내용 오늘 오후에 또 이 쏟아져 나온 미국 대선 관련 뉴스를 종합적으로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플로리다하고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이런 경합주 4곳의 사전투표 현황을 분석할 결과 한 달 전에는 전체 투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민주당 지지자 54, 공화당 지지자 17%로 3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자 비율이 44대 33으로 차이가 확 줄었다.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결속력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은 여론조사에서는 역시 바이든 후보가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선거 분석 업체인 리얼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전국 단위 지지율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7.4% 정도 앞서 있는 것으로, 그래서 현재의 여론조사 지지율로 보면 전체 538명 중에 바이든 후보는 216명, 트럼프는 125명을 확보한 셈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3분의 1 넘는 197명이 아직 미정 상태인데 경합주 선거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후보가 사활을 걸고 있는 플로리다하고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서 양측 지지율 격차가 1%포인트 안팎으로 지금 좁혀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의 지금 경쟁적 유세가 막바지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텍사스 주의 경우, 텍사스가 굉장히 중요한 데인데 텍사스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텃밭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현재 방향이 바뀌고 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지금 엄청 높아요. 그래서 4년 전에 사실상의 총 투표소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아성이 만약에 이 민주당으로 텍사스에서 넘어갈 경우에는 텍사스 선거인단이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커요. 캘리포니아는 55명, 최고 크고 두 번째 큰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는 데가 텍사스 38명인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 텍사스를 놓치게 될 경우는 사실상 게임 끝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30일 현재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에서의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9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 숫자는 지난 16년도 텍사스에서 실제로 투표한 896만 표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굉장히 지금 현재 트럼프에게는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텍사스에서 이기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머지 경합주에서 모두 이겨도 재선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왜 텍사스에 이렇게 정치적인 텍사스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오고 있느냐? 그 이유는 지난 4년간 텍사스에 200만 명 이상의 인구 유입이 새롭게 있었는데요. 이들 중에 대다수가 캘리포니아, 뉴욕 등 민주당 텃밭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텍사스의 정치 지형이 지금 절대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합주의 판세를 지금 최근 경합주의 판세, 이거를 정리해 드리면 북부 3개주 미시간, 위스콘신,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여기가 이제 북부 3개주로 되는데요. 바이든이 우위가 플러스 5에서 플러스 9 정도로 그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부 3개주는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애리조나, 이 3개주인데 바이든이 1 내지 2%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금 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요 언론들, 뉴욕타임, 워싱턴 포스트, 그 다음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 이런 데서 전부 다 지금 트럼프의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 특히 이코노미스트는 뭐라고 이유를 대고 있느냐? 4가지를 대고 있습니다.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로 민주주의 문화를 파괴했다. 대안적 사실이라면서 거짓말을 일삼아 진실을 경멸했다. 이를 통해서 규범과 제도의 작동을 저해시키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높여주는 동맹국들을 멸시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잘못을 이유로 해서 바이든 지지를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뉴욕 포스트, 여기서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어요. 뉴욕 포스트는 미국의 대표적인 우파 성향의 신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바이든이 됐을 때 그러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달라지겠느냐, 국제 정책, 특히 미국의 대외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 이것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전반적으로 큰 흐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외교 정책은 정당과 관계없이 바이파티즌 팔리시라고 해가지고 양당 모두의 지지를 받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통상적인 흐름이었는데, 이번 트럼프와 바이든의 경우에는 거의 반대 방향의 정책으로 선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 입장에서 한반도 정책, 특히 미북 관계 상당한 접근 전략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흐름인데요. 10월 31일자 이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 센터장이 쓴 칼럼의 핵심 요지를 여러분들께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범철 박사의 경우에는 현재 미국 대선은 이 바이든이 우세하지만은 박빙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결정적인 스윙 스테이트의 표심이 결정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전례 없이 차이가 날 것이다. 그래서 예컨대 기후변화, 트럼프가 이미 기후변화 협약은 취소했지 않습니까? 탈퇴했어요. 그 다음에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트럼프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죠. 그런 것처럼 바이든이 되면 국제규범을 보다 더 강하게 지킬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보다 이런 정책의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두 후보 간의 극단적 차이가 지금 예상된다. 그래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트럼프는 탑다운 방식, 그리고 바이든은 버텀업 방식, 그래서 실무 전문 관료들의 의견을 더 중시한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이 바이든이라고 해서 옛날 미 공화당 대통령들이 취해왔던 전략적 인내, 이런 정책으로 돌아가기는 현재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북한 핵 문제가 그렇게 고도화되지 않았을 때인데 비해서 지금 현재는 북한이 핵이 굉장히 고도화돼 가지고 미국 안보를 직접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대화를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전략적 인내 정책은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될 경우에는 트럼프보다는 동맹의 중요성을 더 강조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쿼드 문제 같은 것이 지금 굉장히 큰 한미 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신범철 박사의 경우에는
바이든이 되면 코드 같은 거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목매달릴 필요가 없다. 이런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국내 문제입니다. 이 진중권 이 교수가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 트럼프를 배치마킹했다. 이렇게 지금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무슨 얘기를 썼냐면 시사 주간지 아까 말씀드린 데 이코노미스트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바이든을 공개 지지한다. 요 기사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용하면서 문재인 정권 하는 짓이 트럼프가 하던 짓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네 가지를 이유로 들었잖아요. 이코노미스트가 바이든을 지지하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코노미스트 내용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언젠가 얘기했죠.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이 곧 트럼프가 하던 짓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이번에 박원순과 오거돈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재보궐선거에 당헌을 깨고 다시 후보를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빗대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서민 교수, 여러분들 뭐 조국 흑서 이 공저자로 돼 있죠. 진중권 서민. 서민 교수도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서 본인도 비판하는 걸로 돌아섰잖아요. 진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신해철 씨가 지금 살아있다면 엄청나게 현 정권의 작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분노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신해철 씨는 2014년도 10월 달에 장협착술 시 의료진의 과실에 따라서 합병증으로 당시 46세에 사망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해철 씨를 오늘 말하자면 불러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풍미한 아티스트이자 통렬한 사회비평가였던 신해철은 그토록 허무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 그러면서 신해철은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유사 독재 정권을 못 견뎌했고 실제로 그 이름은 박근혜 정권이 작성한 블랙리스트 위쪽에 있었다. 지난 추석 때 나훈아 KBS 콘서트에서 정권의 폭력에 학을 뗀 이들에 의해 테스형이 유행어가 됐을 때 난 다시금 신해철을 떠올렸다. 그가 너무 빨리 갔음을 한탄한다. 그를 애도하는 의미에서 나훈아의 테스형을 조금 바꿔본다. 그래서 개작한 가사 소절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만약 신해철 씨가 살아있다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을 강하게 비판했을 것이다. 예컨대 추미애를 동원해서 검찰을 작살내고 있는 현 정권에 대해 신해철은 이렇게 말했으리라.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검찰을 정권의 개로 만든다면 현 정권은 이 나라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르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신해철은 진보 정권의 잘못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참 지식인이었다. 그런 신해철이니만큼 무능한 데다가 도덕적으로 파탄이 난 이 정권을 그냥 두고 봤을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보도된 내용인데 미국의 죄송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83 노스가 북한 위성 촬영 결과 지금 북한 영변 핵단지 내에서 우라늄 농축 공장 단지에서 증기가 배출되는 등 가동이 활발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어요. 이걸 보면 북한이 우라늄 공축 재개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러한 징후인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지금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희망적 사유에만 매달려서 이렇게 대북 정책, 미북 대화에 중재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건지 얼마나 진짜 바보 같은 그러한 전략에만 매달리고 있는지 한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38노스의 이 분석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핵단지에서 건설 작업 그리고 보수 작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라늄 농축 공장 단지 내에 이산화
우라늄 생산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증기나 연기가 배출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그래서 이산화 우라늄 생산 건물에는 중우라늄상 암모늄에서 이산화 우라늄을 생산하는 내화성 용광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 우라늄 생산은 6불화우라늄 생산 단계 중에 하나로 우라늄 농축 시설로 공급이 된다. 이 얘기를 보면 지금 현재 미국 대선,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의 우세를 점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에 대비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발 징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보 원로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최장집 전 고려대 교수. 이분이 지금 민주당 행태, 이번에 금태섭 쫓아내는 걸 보고 이렇게 지금 이러한 한 사람도 이견을 내고 있는 정치인 한 사람도 용인하지 못하는 게 오늘날의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러한 민주당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수 정당, 즉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말하자면 다음 선거에서 이겼으면 좋겠다. 아주 직접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유주의를 보수가 잡아야 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보수당이 민주당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 이코노미스트지가 트럼프의 잘못을 이유로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했듯이 이 최장집 교수도 금태섭이를 징계하고 금태섭이 탈당하는 걸 보고 이 정도의 정당이라면 이제는 이 보수주의 정당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180도로 선회하고 있다. 그 정도로 국정이 지금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오후부터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다가 못해드린 중요한 칼럼이 있어요. 바로 조선일보의 칼럼인데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 있는 연구소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국 석자입니다. 주한미 내사로까지 내정됐다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코피 전략과 관련된 이견으로 전격적으로 주한미 대사 내정이 취소된 그런 아주 훌륭한 학자예요. 이분이 중국과 관련된 외교 전략, 즉 한국과 호주가 상황은 비슷한데 접견 방법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이 두 나라를 비교해주는 그런 칼럼입니다. 그래서 현 문재인 정권의 대중정책, 대미정책의 실패의 현장을 아주 잘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 5분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꼭 건너뛰지 마시고, 이런 건 건너뛰면요, 이 의미와 논리 무장에 조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중 대립간 이슈가 한 10개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 호주는 8개 이슈에서 미국 쪽에 서 있는데 한국은 6개에서 미국 속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쪽에 서 있어요. 그래서 호주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중국의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고 대결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국민 생각을 무시하면서 중국 쪽으로만 지나치게 기울고 있다. 이런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 분석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의 생각과 세계적인 석학 빅터 차 이 교수와의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한국과 호주는 비슷한 점이 많다. 두 나라는 싱가포르식 좋은 통치에서 북한식 전체주의까지 다양한 통치체제가 섞여 있는 지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있다. 양국 모두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진 강국이며 한국은 개발도상국 원조나 평화봉사단 같은 분야에서, 호주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둘 다 올림픽을 개최했고 국민이 스포츠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는 점도 흡사하다. 하지만 그 부상하는 중국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극적으로 갈린다. 한국과 호주는 반세기 넘도록 미국의 중요한 안보 동반자였다. 6.25 전쟁 이후 거의 모든 전쟁에서 미국과 함께 피를 흘렸다. 이처럼 안보 분야에선 여전히 미국이 두 나라의 보증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경제 분야에선 중국이 주요 파트너로 성장했다. 지난 2004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두 나라의 경제 교역 규모 1위 나라가 됐다. 중국은 무역 의존성을 무기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한국이 사드 배치를 추진하자 가혹하게 경제 보복을 단행했고 호주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장하자
호주산 밀에 80% 관세를 매기고 쇠고기 수입을 금지시켰다. 중국이 이런 행동을 취할 때 경제적 이해관계와 동맹, 우역 등이 비슷한 두 나라의 대응도 유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호주는 중국 주도권에 반발했지만 한국은 순응적으로 행동했다. 미중 갈등이 극도로 깊어지는 시대로 접어들수록 양다리 걸치기는 점점 더 설 자리가 없다. 미국과 중국은 다른 나라들의 누구 편에 설 것인지 확실하게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지난 7년간 미중이 대립했던 10가지 핵심 쟁점을 보면 한국은 6개에서 중국 편을 들었다. 보수와 진보 정권 다 마찬가지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고,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내놓았을 때 중국 눈치를 보느라 지지의사를 밝히지 못했다. 물론 한국이 그런다고 미국이 보복하진 않는다. 동맹국이라도 항상 미국 편을 들진 않는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호주는 너무 다르다. 지난 7년간 양자택일 순간에 호주는 8번 미국 편을 들었다. 호주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에 반대했다. 호주는 미국보다 먼저 중국 화웨이를 5G망 구축 사업에서 배제했다. 한국이 LG-U+의 화웨이 기술 부품 사용에 대해 민간 차원 문제라면서 회피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도 호주는 중국을 비난하면서 미국, 영국, 캐나다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한국은 너무 말을 아낀 나머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한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만 해도 즉각 반응을 내곤 했다. 호주나 한국이 미국을 맹목적으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호주가 미중이 마찰을 빚는 10개 쟁점에서 8개의 미국 편을 든 것에 대해 호주인들은 주권 국가로서 국익을 고려해 한 결정이라고 말한다. 한국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10개 중 6개에 대해 중국 편을 든 것도 그게 한국의 최선이라고 계산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대륙의 이웃 쪽으로 확실하게 기울고 있는 건 국민 정서와는 달라 보인다. 지난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한국 내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미래 미중 정책 설계를 보면 미국보다 중국과 협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중립을 지켜야 한다도 17%에 그쳤다. 10월 초 나온 미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시진핑이 세계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83% 한국인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전년보다 9%포인트 증가한 것인데 이는 호주나 미국인들이 보인 반응보다도 더 부정적인 것이었다. 중국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거나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진 비율도 24% 정도였다. CSIS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시각 차이가 너무 컸다. 한국 내 경제, 국가안보 전문가 중 76%가 화웨이를 5G 네트워크에서 차단하는 게 맞는다고 했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응답자 중 79%로 호주 국민 73%보다도 더 단호했다. 호주 정책은 국민의 정서와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대변한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문재인 정부와 국민 생각 사이에 간극이 너무 크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래서 제가 현 문재인 정부, 더군다나 안보가 위기일 때, 외교가 고립되어 있을 때, 위기일 때는 항상 줄을 잘 서야 되는데, 한국은 해방 이후,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미국과 줄을 잘 서왔기 때문에 북한의 침략도 이겨냈고 중국이 한국을 먹으려고 해도 못 먹고 있는 이 상황인데, 지금 신발을 바꿔 신으려고 하는, 지금 신발의 반 정도는 벗어났어요. 이게 문재인 정권의 실상입니다. 이러한 실패한 외교안보 정책, 참 큰일 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여러분께 기회 있을 때마다 분석해 드린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고등학교 출신들이요, 서울고 3인방, 역적 3인방, 그래서 정의용, 서훈, 그 다음에 주미대사, 이수혁, 이 3명 파문시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 내용도 별도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탈미 친중 정책에 골격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그들의 해석이고, 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이제 11월 1일인데요. 이번 주말에 제가 60만 구독자를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변 동료분들께 전옥현의 안부정론 신뢰할 수 있는 방송이다 이렇게 확신이 드시면 자신 있게 권고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무너져가는 외교안보 체제, 무너져가는 이 독선과 이 민주주의 체제, 독선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